추석이 지나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지난 56회차는 영상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픽은 올려드렸는데 16조합으로 10개인가 맞은 것 같습니다. 한겨울이 오기 전에 뭐 하나 잡아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번 57회차를 잡아서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경기는 루턴타운과 토트넘 경기입니다. 얘네는 맞전 적이 없는 게 서로 처음인가 봅니다. 보시다시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루턴타운의 홈이기는 하지만 승점 차이, 골 득실률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토트넘의 기세는 멈출 줄을 모르는데 루턴타운이 토트넘을 멈추게 할 전력은 아니라고 봅니다. 토트넘이 10월 1일에 경기를 가진 반면에 루턴은 10월 4일 홈에서 벌리와 싸웠네요. 루턴은 7전 중에 무승부도 한 번밖에 되지 않아 이변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루턴타운의 홈 패배 가져갑니다. 이 경기는 카디스와 지로나 경기입니다. 홈팀 카디스가 12위, 지로나가 3위로 나옵니다. 맞전적은 2번뿐이긴 하지만 1무의 카디스가 1승을 챙겼네요. 두 팀의 골 득실률은 실점률은 같은데 득점력에서 카디스가 밀린다고 나옵니다. 홈에서의 성적이 2승 2무라 확실히 원정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지로나는 홈이나 원정이나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연히 달라 보이네요. 지로나는 6연승 후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직전에 패했습니다. 초반 너무 잘 나가는 지로나이기에 레알을 홈에서 맞은 경기라 내심 이변도 염두에 두었었는데 0대3으로 깨졌습니다. 확실히 레알은 레알이네요. 카디스는 2승밖에 챙기지 못했지만 바로 직전 경기는 AT 마드리드에 지긴 했지만 한 점 차 승부였으며 원정 경기였다는 걸 생각하면 단순히 기록으로만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하기엔 찜찜합니다. 홈에서 레알의 3대 떡으로 깨진 지로나, 원정에서 AT 마드리드와 잘 싸워 한 점 차로 패한 카디스. 이번엔 카디스의 홈이고 맞전적이 많지는 않지만 카디스 기준 1승 1무이기에 여기서 이변픽을 하나 더 체킹합니다. 홈팀 카디스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갑니다. 3경기는 벌리와 첼시가 만났습니다. 두 팀은 16번 싸워 11번을 첼시가 이겼습니다. 최근 5경기를 보면 한 번 무승부가 있었고 홈이고 원정이고 모두 첼시가 이겼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은 첼시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래도 벌리 정도는 잡아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벌리는 홈에서는 4패를 하고 1승 1무 승부를 챙긴 게 원정 경기네요. 두 팀이 잡은 상대팀을 보면 루턴타운은 벌리와 첼시가 모두 잡았고 첼시가 플럼을 한 번 더 잡았네요. 플럼은 얘네처럼 루턴타운을 잡고 에버턴을 잡아 2승으로 13위에 있습니다. 루턴을 잡은 게 전부였던 첼시는 플럼전 원정으로 2점차 승리를 챙겨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을 것이고 벌리 역시 원정에서 루턴을 잡으며 첫 승을 챙겼기에 이번 홈 경기엔 더 많은 홈팬들의 응원을 받겠지요. 전력은 확실히 첼시가 좋겠지만 첼시는 단지 벌리보다 한 번 더 승리가 많을 뿐입니다. 맞전적은 첼시가 압도하나 지금의 첼시는 그때와 조금 다르기는 하죠. 점점 올라오겠지만 아직은 벌리라고 해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벌리가 이기거나 비기면 이것도 이변픽이 되는데 1경기에 이어 여기서도 더블 체킹을 해야겠습니다. 홈팀 벌리의 무승부와 패배 가져갑니다. 4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 경기네요. 레알은 1패를 했으며 오사수나는 4패를 했습니다. 두 팀의 골 득실률이 레알이 많이 앞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맞전적은 레알이 3번을 이기고 2번은 무승부였습니다. 무승부가 아닌 경기는 모두 2점 차로 이겼네요. 오사수나는 10월 1일에 경기를 가진 반면 레알은 10월 4일 챔스전을 원정으로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원정임에도 나폴리를 한 점 차로 잡았네요. 두 팀의 이번 시즌을 보시면 레알은 AT 마드리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오사수나는 원정에서만 3번을 이겼습니다. 홈에서는 만만하지 않은 팀을 이겼는데 세비야와는 무승부를 거뒀네요. 지난 경기를 보면 레알이 압도적이고 홈이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10월 4일에 경기를 가졌다는 것인데 3일 만에 경기를 갔는데 홈이라는 것과 오사수나 전에서 그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맞전적에서 본 비긴 2번의 경기가 모두 레알의 홈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번 경기 역시 오사수나가 비길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지로나를 3점 차로 잡은 레알, 알라베스를 2점 차로 잡은 오사수나, 그 이후 레알은 나폴리 원정을 다녀왔다는 걸 생각하면
정배인 레알 승이 유력해 보이지만 무승부도 챙겨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제외하더라도 이번 경기도 더블 체킹해 놓겠습니다. 홈팀 레알의 승과 무승부 가져가 봅니다. 5경기 크리스털 팰리스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이 둘은 6번을 만난 적이 있는데 노팅엄이 3번을 이기고 3번은 비겼습니다. 그 비긴 3번의 경기 중 크리스털의 홈이 2번 있었네요. 요것만 놓고 본다면 크리스털의 무승부나 패배라는 건데 또 이번 시즌은 다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 봅니다. 순위는 크리스털이 한 번을 더 이겨서 3계단 위에 있습니다. 크리스털은 홈에서 1승 1무 1패를 가지고 있고 노팅엄은 원정에서 1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점력은 노팅엄이 근소하게 앞서고 실점률은 크리스털이 아주 조금 우세한 정도입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크리스털은 패턴이 똑같네요. 크리스털이 잡은 팀은 셰필드와 울브스, 맨유이고 노팅엄이 잡은 팀은 셰필드와 첼시입니다. 크리스털도 원정으로 맨유를 잡았고 노팅엄도 원정으로 첼시를 잡은 게 눈에 띄네요. 크리스털이 울브스를 한 번 더 잡은 것 말고는 상대 팀들을 봐도 딱히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위는 크리스털이 조금 위에 있으나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 양팀 모두 한 번을 제외하고는 경기마다 골을 넣고 있으며 그 수치가 앞서 보셨듯 득점률도 비슷하고 실점률도 비슷합니다. 승부가 나면 한 점 차 승부라는 건데 맞전적에서 노팅엄이 3번을 이기고 3번을 비긴 걸 보았듯이 크리스털의 무승부와 패배가 맞는데 이 중 잘 찍어야겠죠. 7번의 경기를 치르는 동안의 모습을 보면 한 골씩 주고받거나 양팀 무득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픽업해 가겠습니다. 16위 마요르카와 10위 발렌시아가 만났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을 더하기 빼기 하면 비슷한 전력임을 보여주는데 계단은 6계단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건 발렌시아가 3승을 챙긴 반면에 마요르카는 1승을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요르카는 무승부가 많아 두 팀의 승점은 3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를 마요르카가 이기면 승점이 같아진다는 거네요.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더 뒤처진 마요르카가 압도적이네요. 3번 이기고 1번 지고 1번은 비기고 그 이긴 3번의 경기 중 홈에서 이긴 게 2번이고 이미 5월에 홈에서 한 점 차 승리를 했었습니다. 마요르카는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겠지요. 승리는 발렌시아가 많기는 하지만 발렌시아가 잡은 팀은 세비야와 라스팔마입니다. AT 마드리드를 홈에서 작살낸 건 높이 사줄만 하네요. 하지만 바로 다음 경기엔 알메리아와 비겨버렸고요. 마요르카는 지로나 비아레알 그라나다에겐 졌지만 셀타를 잡았고 바르셀로나와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직전 3경기에 마요르카는 7득점을 했고 발렌시아는 2득점에 그쳤습니다. 경기를 늘려 직전 4경기를 비교해봐도 마요르카는 8득점인데 반해 발렌시아는 5득점에 그칩니다. 맞전적에서 마요르카가 많이 앞서고 최근 비기고 진 3번의 경기에서 골을 잘 뽑아냈기도 했고 아직 홈에서의 첫 승이 없는 마요르카 이기에 이미 많이 잡아본 발렌시아를 대상으로 투지를 불사를 것 같습니다. 투지가 일어난다고 승리하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모로 마요르카는 발렌시아가 만만해 보일 것입니다. 홈팀 마요르카의 승리 챙겨갑니다. 7경기는 세비야와 라요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은 똑같은 승점으로 라요가 11위, 세비야가 12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세비야의 초반이 아주 거지 같습니다. 라요는 3승 3무로 나름 잘 가고 있는 반면에 세비야는 2승에 1무입니다. 두 팀의 맞전적을 보면 지난 시즌은 역시 2번의 무승부에 라요가 1승을 챙겼습니다. 또 그 전의 시즌엔 세비야가 완전 대승을 하며 2번의 승리를 챙겼네요. 즉 세비야의 전력이 점차 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 시즌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홈에서 4번을 경기를 치렀는데 2번은 이기고 2번은 패배했습니다. 라요는 세비야보다 1번 더 승리가 많은데 원정에서 2번을 이기고 홈에서는 1번을 이겼습니다. 아직 더 봐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정이 더 좋다고 나오네요.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홈인데 세비야는 10월 4일에 챔스전을 원정으로 치르고 왔습니다. 아이트호벤과 2골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 경기를 했으니 빡세게 치렀다는 건데 라요와 다르게 나흘 만에 다시 경기를 갔습니다. 세비야는 초반 3경기를 패배하며 출발했지만 차츰 일어서고 있는 모양새이며 라요는 출발이 좋았으나 점점 정체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세비야가 한 경기를 덜 치른 걸 생각하면 두 팀의 전력차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전적에서 지난 시즌은 라요가 1번 더 이겼을 뿐이고
두 번의 무승부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무승부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이트호벤전을 생각하면 세비야가 라요를 잡을 것 같은 느낌인데 라요는 더 충분한 휴식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 역시 무승부에 더 끌리고 그대로 무승부만 가져가 봅니다. 8경기 비아레알과 라스팔마 경기입니다. 두 팀은 나란히 13, 14위를 하고 있습니다. 승점이 8점씩 똑같으며 승무패도 똑같습니다. 득점은 비아레알이 많이 높으나 실점률은 라스팔마가 많이 높습니다. 맞전적은 비아레알이 한 번 더 승리했을 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건 두 팀 간엔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이네요. 비아레알은 10월 6일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지만 그래도 홈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두 팀이 2승씩 챙겼다는 건 똑같지만 라스팔마는 그 2승이 최근입니다.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이 4패 중인 라스팔마이기에 이번엔 비아레알이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 간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과 오래전이긴 하지만 라스팔마가 원정에서 비아레알을 잡아봤으며 최근의 폼도 라스팔마가 뒤진다고 할 수 없고 비아레알은 유로파리그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압도적인 득표율을 벌이고 라스팔마의 역배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홈팀 패배 체킹합니다. 9경기는 브라이턴과 리버풀입니다. 좀 난해해 보이는 경기인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은 12번 만나 브라이턴이 2번 이기고 리버풀이 7번을 이겼습니다. 리버풀이 우위에 있긴 하나 가장 최근 맞대결에선 브라이턴이 홈에서 3대0으로 발라버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의 홈이라는 거 생각하며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6일에 유로파 경기를 치르는데 브라이턴은 원정이고 리버풀은 홈입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경기를 치르겠네요. 두 팀은 순위가 나란히 있고 똑같이 5승씩을 챙겼으며 승점도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득점률은 비슷하나 실점률이 리버풀이 월등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승점은 1점 차라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야겠네요. 상대한 팀들을 보면 브라이턴은 웨스트햄과 에스턴 빌라에 졌습니다. 져도 되는 팀들이고 예측했던 결과였고요. 리버풀은 첼시와 비기고 토트넘에 졌습니다. 축구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한데 리버풀의 골을 심판이 훔쳤기에 거지 같은 결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그 골이 인정되었다면 다른 분위기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하튼 졌습니다. 브라이턴의 두 번의 패배는 예측을 했었던 건데 리버풀의 첼시전 무승부와 토트넘전 패배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팀 다 홈과 원정 성적은 별 차이가 없고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가 에스턴에 6대1로 존나게 쳐맞았고 리버풀은 지지 않을 경기를 심판까지 12명이 한몸이 된 토트넘에 져버렸습니다. 양팀 모두 화가 엄청 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만약 리버풀의 토트넘전이 다른 결과였다면 리버풀은 6연승을 한 건데 말입니다. 두 팀이 같은 날 유로파 경기를 갔지만 리버풀은 홈에서 치른다는 점, 브라이턴은 정당하게 에스턴에 쳐맞았지만 리버풀은 12대 11로 싸워서 졌기에 더 열받아 있을 거라는 점, 맞전적에서 무승부도 있었으나 리버풀이 앞서는 건 사실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해 토트넘전의 복수 대상이 될 브라이턴이 많이 불리해 보입니다. 에스턴 브라이턴전은 브라이턴이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도 6대1이라는 처참한 점수차는 아니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브라이턴을 발라버린 에스턴이 리버풀에겐 3대 떡으로 작살났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홈 패배 가져갑니다. 10경기는 웨스트햄과 뉴캐슬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인데 말입니다. 이 둘은 많이 만나서 뉴캐슬이 더 많이 이겼습니다. 지난 시즌만 봐서는 한 번의 무승부와 한 번의 뉴캐슬 승리가 있는데 그 승리의 점수차가 굉장히 크네요. 이런 큰일입니다. 뉴캐슬은 5일에 PSG를 홈으로 불러 잡아버렸는데 웨스트햄은 하루 뒤인 6일에 유로파리그 원정길에 오르네요. 똑같이 4승이고 승점은 한 점 차인데 뉴캐슬이 하루 먼저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결과는 대승입니다. 웨스트햄은 하루 늦게 원정길에 오르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웨스트햄이 프라이브를 잡고 온다고 해도 뉴캐슬만큼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을 보면 모든 게 뉴캐슬이 조금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팀이 상대한 팀들을 보면 웨스트햄은 브라이턴과 첼시를 잡았고 뉴캐슬은 에스턴 빌라를 잡았습니다. 특이한 건 웨스트햄이 브라이턴을 2점 차로 잡았는데 뉴캐슬은 그 브라이턴에 2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양팀 모두 골을 쫙쫙 뽑아내는 팀들인데 뉴캐슬은
셰필드전에서 화끈하게 8점을 뽑아내고 에스턴 빌라를 4점 차로 확실하게 눌러버렸습니다. 웨스트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번 경기 이변을 바라며 홈승을 응원하고 싶지만 모든 면에서 뉴캐슬이 앞선다고 나오고 득표율을 보면 웨스트햄 20%, 뉴캐슬 50%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 경기는 두 팀 다 승리였고 그 전에 두 개를 더 보면 상대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웨스트햄은 2패, 뉴캐슬은 2승을 챙겼습니다. 첫 경기부터 흐름을 보면 웨스트햄은 제 갈 길 가고 있지만 뉴캐슬은 초반 부진했기에 갈 길이 바쁘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뉴캐슬의 승리가 예상되나 웨스트햄을 쉽게 버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 2개를 가져가고 나중에 픽이 모자르면 웨스트햄 승리를 버리겠습니다. 일단 홈승과 패배 체킹합니다. 11경기 이상한 놈 울브스와 에스턴 빌라 경기입니다. 울브스가 이상한 놈인 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운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력이 그제와 어제가 다르고 또 어제와 오늘이 확연히 달라서 평균치가 가늠은 되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그냥 딱 봐도 에스턴 빌라의 승리인데 그게 또 맞을지 걱정부터 된다는 거죠. 두 팀은 16번 만났는데 울브스의 승리가 더 많네요. 딱 지난 시즌만 보면 울브스가 2번 이기고 1번을 비겼습니다. 그 승리 2번은 모두 홈에서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저로서는 좀 의외이긴 합니다. 울브스는 2승을 챙겨 15위에 있고 에스턴은 5승을 챙겨 5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난 맞전적은 울브스가 앞서는지 진짜 이상한 놈이네요. 울브스는 에버턴을 잡고 직전 경기에서 무려 맨시티를 잡아버리는 대이변을 일으킨 놈입니다. 에스턴이 잡은 5승 중 볼만한 건 브라이턴과 첼시를 잡았다는 것이며 직전 브라이턴전은 완전히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버렸습니다. 사기는 둘 다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연이어 3연승을 하고 있는 에스턴과 맨시티를 잡아버리고 다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울브스. 두 팀의 득표율을 보면 울브스 32%, 에스턴이 42%로 조금 앞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턴의 표가 더 몰리겠지요. 에스턴이 6일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가지는데 다행히 홈에서 가집니다. 아마 울브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하기에 지금의 득표율이 압도적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저의 경우는 에스턴이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온다 해도 울브스가 비빌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에스턴의 승리를 말하기가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에스턴은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하고 울브스는 더 상쾌한 체력으로 홈에서 에스턴을 맞습니다. 직접 맨시티를 잡았기에 에스턴이 졸라 만만해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순위 차이는 엄청나지만 두 팀의 맞전적에서는 울브스가 앞서고 있다는 사실과 가장 최근의 맞대결에서도 울브스가 홈에서 에스턴을 잡았다는 점, 그리고 울브스는 이상한 놈이라는 점을 감안해 저는 에스턴을 버리고 울브스의 승리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 울브스가 에스턴을 잡아버리는 이변을 일으킨다면 울브스는 진짜 이상한 놈이 되는 것이고 만약 못 잡는다면 역시 저한테는 그대로 이상한 놈이 되는 겁니다. 전 울스브의 승리에 베팅했는데 또 져버리니까요. 역시 예측이 어려운 놈입니다. 홈 승리 가져갑니다. 12경기는 AT 마드리드와 소시에다 경기입니다. 두 팀의 승점차는 1점 차이로 AT 마드리드가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두 팀의 맞전적은 AT 마드리드가 3승에 2무로 나옵니다. 득실률을 따져봐도 홈팀 AT가 더 우세합니다. 3번을 이겼지만 모두 한 점 차라는 거 기억하며 넘어가 봅니다. AT가 한 번을 더 이겼지만 소시에다가 한 경기를 더 치른 걸 생각하면 홈팀 AT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근 3번의 경기는 양팀 모두 3연승씩을 했습니다. 소시에다는 4일에 챔스전을 원정으로 치르며 승리를 따냈고 AT도 하루 뒤 홈에서 챔스전을 치러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까지 포함하면 양팀 다 4연승을 달리는 중이네요. 양팀 다 홈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데 이번엔 AT의 홈이며 AT는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버린 전력이 있는 만큼 소시에다를 충분히 잡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의 득표율은 AT가 7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는데 무승부도 20% 밖에 되지 않아 보여진 전력대로 정배를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AT 마드리드 홈승 가져갑니다. 13경기는 아스널과 맨시티입니다. 두 팀은 꽤 많이 만났는데 근소하게 아스널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번의 경기에선 맨시티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날수록 아스널과 맨시티의 격차는 좁혀지겠고 결국 맨시티가 넘어설 거라 생각합니다.
양팀 다 홈과 원정에 큰 차이가 없는 팀이며 득실률은 맨시티가 근소하게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스널은 토트넘과 풀럼에게 비겼습니다. 그 두 경기가 아스널의 홈이었습니다. 맨시티는 직전 울브스에 패하기 전까지 홈 원정 할 것 없이 6연승을 달렸습니다. 맨시티가 승리가 한 번 더 많은 것뿐이지만 두 팀이 상대한 팀을 생각하면 맨시티를 더 높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널은 이길 팀 이기고 토트넘과 비긴 건 이해한다 쳐도 홈에서 풀럼하고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웨스트햄과 뉴캐슬을 잡았습니다. 직전 울브스에 패한 게 이변이었죠. 두 팀의 순위와 전적은 근소한 차이지만 다른 모두가 맨시티가 앞서고 있으며 맞전적에서도 최근 5번 모두 맨시티가 승리했다는 걸 생각하면 맨시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스널이 무승부 게임을 한 풀럼을 맨시티는 5대1로 격파한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고 아스널은 4일 챔스전에서 랑스에 2대0으로 패한 반면에 맨시티는 라이프치히를 2점 차로 꺾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상대한 팀과 두 팀 간의 맞전적을 봐도 맨시티가 앞서는 만큼 아스널의 승과 무는 완전히 버리고 아스널의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14경기입니다. 알라베스와 베티스가 만났는데 이 두 팀의 전력은 확실히 베티스가 압도합니다. 승리는 베티스가 한 번 더 많을 뿐이지만 패배가 알라베스가 3번이 더 많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 역시 베티스가 홈원정 할 것 없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득실률은 실점률은 같지만 베티스가 득점력에서 많이 앞섭니다. 단점이 있네요. 베티스는 6일 새벽 유로파리그를 치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홈에서의 경기라 육체적인 피로감은 덜할 것 같습니다. 저 유로파리그가 베티스에게 피로감을 주긴 할 것인데 알라베스가 홈에서 체력적인 측면을 앞세운다면 승리나 무승부의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맞전적에서 베티스가 앞서나 그게 원정 경기였을 때는 힘겹게 0대1 한 점 차 승리를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적인 측면을 더해본다면 적은 확률로 무승부의 가능성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티스가 70%의 득표율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무승부 픽도 가져가겠습니다. 홈팀 알라베스의 무승부와 패배 픽업합니다. 이상으로 14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상대로 체킹된 구매픽을 보시겠습니다. 총 32조합이 나오네요. 하나를 지워야 하는데 제겐 난감하네요. 더블 체킹한 놈들을 보면 전부 매력적이란 말이죠. 2경기 카디스의 무승부, 3경기 벌리의 무승부, 4경기 레알의 무승부, 3경기 연달아 무승부를 더블 체킹으로 가져가네요. 그리고 10경기 웨스트햄의 역배와 14경기 알라베스의 무승부까지? 픽이 모자라면 웨스트햄을 버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구매픽을 보니 버리기 아깝네요. 고심 끝에 2경기 카디스 무승부 픽 버리겠습니다. 결국 16조합의 구매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좀 엽기적인 픽은 8경기가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의 승리가 압도적인데 라스팔마를 선택했네요. 여러분들은 좋은 선택하셔서 저보다 나은 성적 도출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회차 부러진 놈들 보시면서 마감하겠습니다.